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조국의 처남이 일했던 해운사가 북한 석탄을 운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조국과 대북제재 위반과도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요,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옮겨온 곳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조국이 북한 문제에서 이름이 나올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네, 일단은 조국의 처남 정모 씨가 근무하던 아마 임원급 상무로 있었다 그런데요. 그 회사에서 운영하던 선박 하나를 중국에다가 팝니다. 2017년에. 중국에 파는데 이 선박이 중국에서 이름을 바꾸고 해가지고는 그 선박을 가지고 남포항을 드나들면서 북한 석탄을 실어다가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이렇게 환적하면서 파는 정황들이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사실은 조국이 직접 이거에 관여했다 보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 시점을 보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일어나고 나서부터 유엔 제재가 결의가 했게 되는데 그때 북한의 석탄 수출을 일정량 이상을 못 팔도록 딱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완전 전량 수출 금지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했던 게 2016년이었습니다. 그렇고 나서 한국 정부도 북한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모든 배들은 한국에 못 오게끔 딱 막아놓은 상태였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것을 예상을 한 거죠. 북한 배가 만약에 이 석탄 같은 걸 실으라고 환적을 하게 되면 환적해서 거짓말로 팔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환적하고 나서 나오는 선박들을 한국에도 못 정박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이 환적에 대한 의심을 그렇게 북한이 치팅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것이 2016년이었는데 2017년에 조국 처남이 운행하던 회사 선박을 중국에다 팔고 이 중국 배가 그런 일들을 한 거였죠.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석탄 실던 배 다른 그 용도로 쓸겠습니까? 쌀 실겠습니까? 의류 실겠습니까? 사실 석탄 실던 배가 팔려서 석탄 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충분히 조금만 생각하면 이미 벌써 이 배가 어떻게 쓰일 것이 중국으로 팔리게 되면 어떻게 쓰신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때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예요. 조국 전 장관이 그럴 때 같으면 충분히 이 정도 같으면은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겠죠. 예. 그 후에도 대한민국 국기 달고 들어갔다 이런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국기 단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급이라는 게 있는데 각 한국 성급협회가 있는데 성급협회에서 각 배마다 그 급수를 매깁니다. 급수를 매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내항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건지 안정성과 규모와 그런 걸 판단해서 급수를 매겨요. 그 급수를 매겨주면 뭐 KR 어쩌고 저쩌고 붙게 되는데 그 급수에 따라서 이 배가 해국으로 외항을 드나들 수 있게 허락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허락을 한국 성급협회에서 주는 그 급수를 가지고 이 배가 북한 중국으로 팔린 배가 여전히 그거 가지고 움직였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한국 성급협회에서 인정해 줬던 것을 그대로 그 효과를 가지고 다 그렇게 북한으로 그렇게 도둑 석탄 파는데 사용했던 거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도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배들이 좀 있잖아요. 많죠. 그 부분 일반에 많죠.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게 2017 왜 안보리 결의를 통해 안보리 엑스퍼트 그룹 전문가 그룹에서 보고서에서 올 3월 달에 나왔어요. 한 150여 회의 이 북한의 유류와 선박의 불법 선적 환적이 있었다. 그 중에서 한국의 여러 배들이 사실은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었다. 한 6개 정도 배가 연루가 됐다. 그러면서 그 다 적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 석탄이 들어온 배가 6개가 있었던 거죠. 한국에 들어온 그렇죠. 석탄이 북한에, 6척이나 있었다. 예, 북한에 석탄을 싣고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그 사용한 배가 한 6개가 있었던 거죠. 직접 들어오나요? 아니면 다른 데 거쳐서 들어오나요? 다른 데 거쳐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금 그 사용했던 회사들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회사들은 모르고 그냥 북한인 걸 모르고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의도해서 가져온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계속 밝히려고 그러는 부분이 아직도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북한 거를 사서 전부 환적을 해서 가져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센 제재에 걸리는 거죠. 이거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니라 프라이머리 보이콧입니다. 북한으로 곧바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2차 제재가 아니라 1차 제재가 완전히 걸려가지고 그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사실. 프라이머리 보이콧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보통
저희가 세컨더리 보이콧은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프라이머리 보이콧,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북한하고 1차적으로 한국 기업이 북한하고 불법 거래를 한 거는 1차 제재예요. 그러니까 불법 거래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거래했던 3국 기업에 대해서 그 제재를 하는 것은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언론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프라이머리 보이콧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 회사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관련된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외국과의 거래라는 것이 생돈 이렇게 해서 박스에서 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금융 거래를 통해서 하거든요. 미국 중심으로 있는 유럽에 있는 서방에서 금융망이 스위프트라는 건데 그 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당하게 되면 은행은 더 이상 아무런 외국 거래 못 해요. 한국 국내에서만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2차 제재를 하게 되면 대상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죠. 한 개 기업이 직접적으로 거래해서 1차 제재에 당하지만 이것에 에서 여러 가지 부품이나 금융이나 여러 가지 돕는 그 인프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연루된 것들은 다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리게 되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훨씬 강력하고 무서운 거죠. 이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그 기업 하나가 걸려들고 나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꽤 많은 기업들이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전 세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북한이랑 석탄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문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이 국무부 재무부에서 나와서 뭐 은행들하고 이게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석탄 거래할 때 어떻게 됐는지 재정부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뭐 막 조사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은행이니까는 뭐 조사한 건 아닌데 협의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일종의 경고성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은 아직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지금 경제 제재 위반을 했는데 위반 자체가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요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모르고 했으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한국의 정부가 너네들이 더 잘 감독해라 라고 해서 경고로 끝날 수가 있고 아니면 더 크게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상당히 위험한데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조국 정국에서 우리 선박의 북한 석탄 밀수입 문제, 이 부분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정황으로 보면 뭐 요거 하나는 간단해요. 일단은 한국의 선박회사가 배를 중국에 판 것, 요게 하나가 다예요. 중국에 팔았던 선박회사가 조국에 처남이 다는 회사다. 요것이 다 팩트에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확대되는 건 다른 문제인데, 만약에 그 상황, 그 과정 중에서 이 배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만약에 통신이든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것이 분명히 뭐 남포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것들이 만약에 밝혀진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런 정황이 안 밝혀진다 그러면은 그냥 선박을 하나 중국에 판 그 행위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요것이 아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돼지열병, 이거 북한에서도 난리가 났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이 9월 19일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뭐 큰 행사를 하고 백두산도 갔다 오고 뭐 했던 그 이제 1년이 됐는데, 어제였나요? 기념 행사를 하려 그러다가 파주 쪽에서 하려 그러다가 못 하고 와서 삼청동에서 남북 회담 본부에서 9.19 1주년 행사를 했어요. 원래 9.19 1주년 행사를 파주에서 하려고 좀 크게 좀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했다가 뭐 북한에서도 호응도 없고 뭐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좀 호응도 없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옮겨가지고 파주에는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돼지열병이. 그래서 이제 삼청동으로 옮겨서 간단하게 그 기념식을 한 거로 알려집니다. 근데 보니까는 지금 우리로서 한국은 이제 파주, 연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했는데 그게 뭐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갔다 온 뭐 농민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그 파주와 연천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의심되는 것이 북한으로부터 이제 넘어온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보니까 의론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 보면은 멧돼지가 넘어와서 그랬을 거다. 같은 돼지니까 멧돼지가 넘어왔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들어보면 멧돼지도 있겠지만 사실은 독수리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하늘로 들어왔다. 하늘로서. 북한에서 이 돼지열병이 걸린 돼지 사체가 있고, 독수리는 그걸 뜯어먹자, 맹주 아닙니까? 뜯어먹지 않습니까? 내장이라도 뜯어먹고, 그 독수리가 넘어와서 한국 땅에다가 배설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것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생존 기간이 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한국은 사실 이게 저항력이 있고, 이게 뭐 방역 체계가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꽤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역 능력이 사실 없는 체제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번에 찾아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 확산이 굉장히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때문이에요? 네,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올 초에 신년사, 내년이 신년사가, 신년사하고 나면은 각 주민들은, 모든 주민들이 그거 외우고 그 시험 보고 다 토론회하고 해야 돼. 다 숙지를 해야 네. 되거든요. 그렇게 이번에 특히 더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그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개인 사육을 장려해요. 돼지든 닭이든 토끼든 개인 사육을 장려를 해서 더 살아 식량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을 사육을 하면서 키워라, 가축들을 키워라. 알아서들 키워서 먹고 살아라. 예전에 협동 농장 중심으로 키웠는데 그렇게 하면 알아서 키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알아서 키웠거든요. 평양 가면 평양 아파트에도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토끼 키우고 그럽니다. 아파트에서 돼지를 키워요? 워낙 기중품이거든요. 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140만 원 네. 정도 해요. 그러면 우리 북한에서 한 달 평균 임금자 받는 돈이 10만 원 안팎이거든요. 돼지 한 마리가 1년치 1년 연봉 이상 되는데 그 돼지는 또 10마리 이상 또 새끼도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아파트에서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가가호호에서 키우는 돼지가 걸리면은 당국에서 이게 포착이 안 돼요. 그러네요. 뭐 집단 농장에서 하고 네. 그랬으면 그건 통제가 될 텐데. 네, 그래도 이게 수치라도 파악해도 어디 현황 파악이라도 됐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지금 북한은 돼지는 거의 뭐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북한에 한 1,000만 마리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6월 달에 처음으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이 신고를 해요. 국제 방역 당국에다 신고를 낸 게 6월 달이었는데요. 7월 달에 보면 7월 달에 북한에 대해 돼지고기 값이 확 떨어져요. 네. 7월 달에 14,000원 하던 게 4,000원으로 떨어져요. 1kg에. 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기피했나 보죠. 아니요. 돼지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죽어나가니까 그걸 빨리 썰어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아, 돼지열병으로 죽은 고기를 팔았다는 말씀이요? 그렇죠. 예. 그걸 확 팔다 보니까, 그건 뭐 인체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북한 같은 그 위생이 문제입니까? 지금 굶어 좀 죽어나가는 판에. 그러니까는 그걸 빨리 이제, 돼지열병 죽어 나가면 빨리 이제 죽어가지고, 팔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4,000원 하던 게 4,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 시장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다, 3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돼지열병이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역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네. 진짜 독수리로 퍼졌다 그러면은 우리 방역 체계도 안심할 수가 없겠네요. 걱정이 많이 돼요. 철새가 들어와서 도래지가 하게 된다 그러면 강원도 쪽으로 가보셔 아시겠지만은 독수리 넘어가지 않습니까? 독수리 네. 와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또 날아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제 독수리들이 옮긴다 그러면은 꽤 장기적으로 꽤 많이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우리 조준이 독감 때도 사실은 철새들이 옮겨서 꽤 고생하고 했는데 아마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방역도 더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남북 관계가 좀 다 엉망이 됐고요. 또 하나 보면요. 이번에 이제 이 돼지고기가 왜 북한에게 중요하냐면, 식량난 때 이제 유엔 보고에 보면은 올해 이제 140만 톤 모자란다고 그랬어요. 한 470만 톤 중에 130만 톤 정도가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그 계산 수치에는 보통 성인들의 칼로리 필요량의 80%밖에 체감을 안 줘요. 곡물이기 때문에. 네. 곡물은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단백질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네. 단백질은 사실 다르게 포함을 해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그걸 못하니까 뭐 메기 키우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보충하는 것이, 단백질 보충하는 게 가축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그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는 내년에, 지금 올해 지금 그 태풍 때문에 곡창제들 확실히 썰었거든요. 네. 그래서 꽤 어려울 수 있는데, 내년에 아마 이렇게 해서 돼지까지 이렇게 살처분되거나 굉장히 어려워지고 나면 내년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도대체 북한,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돼지열병까지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하늘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이 북한 문제에 이렇게 언급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은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이인배TV도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가셔서 많이 봐주시고요. 신의 한 수는 이제 100만 눈앞에 왔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100만 시청자 생각만 해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